안녕하세요. 이번에 PR12에서 335번째로 발표할 논문은 Self-Supervised Learning for Large-Scale Item Recommendations라는 논문으로 작년에 구글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네, 기록은 제가 따로 퀵타임으로 녹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 논문은 따로 컨퍼런스에 발표되지는 않은 논문인데요. 원래는 컨퍼런스에 accepted 페이퍼를 보는 게 조금 메이저한데, 저는 추천 시스템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그리고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억지로 좀 찾아낸 논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구글에서 발표되었지만 CORR이라는 저널 같은 데에다가만 억셉되고 따로 컨퍼런스에는 억셉되지 않은 페이퍼입니다. 이 논문은 기존의 추천 시스템에서 SSL이 왜 잘 사용되고 있지 않은지 같은 것도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카테고리컬 피처에다가 다양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법들을 사용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새로운 SSL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여서 기존 베이스라인들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낸 구조를 제안한 논문입니다. 네, 발표 순서는 제가 이 페이퍼를 선택한 이유랑 그리고 소개, 그리고 방법, 실험 결과, 결론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왜 추천 시스템에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 아직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은지부터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추천 시스템 자체는 아직까지는 학계에서 공용으로 인정될 만한 데이터셋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는 무비렌즈가 오히려 가장 공인된 데이터셋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도메인에 대한 그 데이터셋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데, 문제는 이 도메인이 바뀔 때마다 각각의 방법론에 대한 결과가 매우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도메인에서는 이 모델이 잘했다가 다른 도메인에서는 거의 꼴등에 가까운 성능을 보이기도 하고, 이러한 도메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데 리서치에서 사용할 만한 다양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게 좀 어려운 점이고요. 그리고 추천 시스템은 그 컴퓨터 비전이나 NLP와 달리 공용화된 데이터 형태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컴퓨터 비전은 어찌됐든 간에 이미지라는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NLP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추천 시스템은 도메인마다 아이템 분포도 다르고 유저 분포도 다르고 인터랙션을 어떻게 하는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공용화된 데이터셋이 없고, 그 과정에서 아이템이 시간에 따라서 계속 추가되는데, 이거에 대한 해결이 없이는 오프라인에서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을지어도 온라인에서는 좋은 성능을 내지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뉴스 추천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1시간 전과 1시간 후가 분포가 매우 달라지게 되는데, 이렇게 계속 새로운 아이템이 생기는 경우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워낙 아이템들이 많다 보니까 롱테일 아이템들이 정말 많이 차지를 하는데, 이러한 롱테일 아이템에 대한 고려도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fairness recommendation이 요새 많이 주목받고 있는 분야인데요. 많이 인기 없는 아이템들 혹은 사용량이 적은 유저들에 대해서도 좋은 추천 결과를 내보내야 된다 같은 게 이제 요새 추천 시스템 분야에서 화두로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왜 SSL이 이러한 부분에서 효과를 못 내냐면은, 앞서 설명드렸던 new 아이템, 그러니까 그 new 아이템을 하나의 토큰으로 취환하는 게 이제 추천 시스템에서 NLP 형식으로 SSL을 사용하는 건데, 가장 대표적으로 버트플렉이라고 유저의 활동 로그를 마치 하나의 문장처럼 취급해서 버트를 학습시켰던 논문 같은 게 있었는데, 이러한 논문들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아이템이나 롱테일 아이템에 대한 고려가 좀 적어서 실용성이 좀 적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저 스스로 혼자 하고 있던 찰나에 이러한 논문이 나와서 읽게 되었고요. 이 논문의 구조를 먼저 빠르게 오버뷰를 해드리면, 이 논문의 SSL 프레임워크 자체는 모델이랑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예요. 그래서 이게 이 박스 안에 보시면은 DNN이 있는데, 이 DNN 대신에 다양한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도 되고요. 여기서는 그냥 MLP인데, 이러한 모델이랑 상관없는 SSL 프레임워크라는 게 특징이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많이 연구되지 않았던 이미지나 텍스트와 달리 연구되지 않았던 태블러형 데이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카테고리컬 피처 인풋에 대해서 다양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법들을 실험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결과 기존의 레귤러라이제이션이나 어그멘테이션을 쓰지 않은 베이스라인들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고, 제가 앞서 언급했었던 추천 시스템에서 고려해야 될 거, 롱테일 아이템 혹은 유저 로그가 많이 없는 스파스한 환경에서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오프라인 성능뿐만 아니라 온라인 성능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이 세 가지 측면으로 인해서 저는 이 논문에 되게 많은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투타워 모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면, 제가 PR282번째에서 소개했었던 논문인데요. 이 논문의 구조는 오른쪽 아래와 같이 두 개의 타워가 있는 MLP입니다. 이거는 NLP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듀얼 인코더 구조랑 똑같다라는 걸 볼 수 있을 텐데, 듀얼 인코더 LSTM, 듀얼 인코더 버트과 같이 NLP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이 듀얼 인코더 모델을 추천 시스템에서도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추천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된, 특히나 유튜브에서 추천이 나갈 때 캔디데이트 제너레이션 단에서 이 모델이 쓰이는데, 그러한 이유는 맨 마지막 단에서 어떠한 아이템과 다른 아이템의 시밀러리티를 계산하는 게 하나의 펑션으로만 맨 마지막 단이 주어졌다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마지막 단에가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보통은 닷 프로덕트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닷 프로덕트가 로만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비록 구조는 두 개의 딥러닝 모델이지만 실제 서빙할 때에는 이거를 nearest neighbor 방식으로 서빙이 가능합니다. 이 approximate nearest neighbor 분야도 개발 분야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는 분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top k nearest neighbor search problem을 maximum inner product search로 바꾸어서 이 방식대로만 하게 되면은 이제 정말 많은 데이터에 대해서도 서블리니어하게 nearest neighbor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딥러닝의 플렉시빌리티를 사용하면서도 서빙을 정말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쓰이는 피처 예시를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되게 스파스한 피처, 어떤 아이템 아이디, 카테고리, 그리고 토픽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이제 인베딩 룩업을 통해서 각각의 아이디가 하나의 인베딩 벡터를 가지게끔 룩업을 해준 다음에 이 DNN 모델에 들어갈 때는 컨캣 해주는 구조고요. 그거 말고도 그냥 댄스 피처 같은 경우 number of clicks 아니면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같은 데이터도 그냥 스케일링 해줘가지고 바로 집어넣는 형식으로 인풋 피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슈퍼바이스드 러닝 자체를 추천 시스템에 사용하게 되면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매우 스쿠드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퍼퓰러리티 기반으로 어떠한 아이템의 인기도를 기반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되게 소수의 아이템들이 대부분의 로그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소수의 인기 유튜버들의 영상이 대부분의 로고를 차지하고 있을 거고,
또 뭐 쇼핑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카카오 선물하기라고 했을 때 카카오 선물하기에서는 뭐 스타벅스 쿠폰을 보통 선물을 많이 하니까 그러한 스타벅스나 메이저 브랜드들이 많은 데이터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형식을 여기서는 고려하고 있지 못하고, 또 하나는 implicit user feedback, 어떠한 유저가 어떤 아이템을 클릭했다라는 정보는 비교적 많이 얻을 수 있는데, explicit user feedback, 이 유저가 이 추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를 뭐 레이팅은 어떤지에 대해서는 좀 비교적으로 많이 구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투터와 뭐 DNN에다가 이제 SSL을 적용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SSL에 대해서 간단히 뭐 여기 계신 분들은 훨씬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히 복습을 하면, 베이직 아이디어는 학습 데이터를 좀 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늘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이미 컴퓨터 비전이나 NLP 같은 경우는 BERT나 VIT 같은 모델들로 성공 사례가 있고,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을 추천 시스템에 사용한 게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뭐 버터플렉, 시퀀셜 레커멘데이션으로 가져와서 이거를 마스크드 LM으로 학습한 게 있고, 하지만 이러한 구조와 달리 이 논문에서는 롱테일 아이템, 그러니까 많이 사람들이 사용되지 않은 그 학습 데이터에 많이 없는 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한 경향이 있고요. 그러니까 베이직 아이디와 연결 지어서 설명을 드리면, SSL 자체가 데이터를 증강시키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 롱테일이 특히나 많은 추천 시스템에서 이 롱테일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증강시켜서 좀 더 롱테일에서 좋은 성능을 내자라는 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비전이나 NLP와 다른 점은 인풋 스페이스가 훨씬 더 스파스하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템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떠한 피처보다도 스파스합니다. 뭐 학습 데이터에 한 번 나오거나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하이브리드 추천 시스템 모델에서는 인풋 데이터가 카테고리컬 피처가 많아요. 저희가 처음에 뭐 타이타닉 배울 때, 그러니까 머신러닝에서 타이타닉 배울 때 했었던 뭐 태블러 러닝처럼 카테고리컬 피처가, 예를 들어서 뭐 카테고리가 뭐다, 브랜드가 뭐다, 뭐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되고, 그리고 매우 바이어스된 댄스 피처들도 들어오게 됩니다. 뭐 카운트나 이런 것들은 각각의 피처 컬럼에 따라서 엄청나게 바이어스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SSL에서 이 논문이 레퍼런스 하고 있는 구조는 두 가지인데요. 먼저 Spread Out Regularization이라고 2017년에 발표된 논문이고, 이 논문 자체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고 그냥 Regularization 목적에서 Positive Example,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좀 더 similar하게 배우고, 자기 자신이 아니라 랜덤 인스턴스에 대해서는 similar하지 않다라고 배울 수 있게끔 이러한 로스를 추가해서 좀 더 regularization 로스를 추가하였다라는 게 있고, 진원님께서 PR 231번째 발표한 심클리어 같은 경우에는 스프레드 아웃 레귤라이제이션과 달리 되게 다양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법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가 어떠한 데이터 이그샘플에 대해서 양쪽에 왼쪽과 오른쪽에 서로 다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집어넣고, 이걸 통해서 얻은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같은 이그샘플에서 왔으면 더 시밀러하게, 다른 이그샘플에서 왔으면 시밀러하지 않다라고 배울 수 있게끔 학습하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에서의 SSL 프레임워크는 사실 심클리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지만 이제 심클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다 보니까 뭐 크롭이나 리사이즈나 뭐 로테이션 같은 이미지에서 사용될 법한 다양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법들을 가져왔다면, 여기서는 이제 카테고리컬 피처에 대해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집어넣었고요. 네, 그리고 보통 SSL 같은 경우에는 뭐 프리트레이닝 한다고 하면 only SSL로만, 그러니까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만 먼저 학습을 하거나 따로 학습을 하거나 이럴 텐데, 여기서는 그냥 멀티태스크 러닝처럼 슈퍼바이즈드 러닝 로스, 예를 들어서 뭐 클래시피케이션이면 CLE 로스를
학습을 하고 거기에다가 SSL 로스를 추가해서 뭐 약간 MTL처럼 같이 학습하는 구조로 학습을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카테고리컬 피처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썼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은 여기서는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게 마스킹과 드롭아웃을 구분을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드롭아웃이 마스킹 아닌가 하고 처음에 좀 헷갈렸었는데, 여기서는 마스킹과 드롭아웃을 비교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스킹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인풋 피처가 앱 아이디가 있고 디벨로퍼 아이디가 있고 어떠한 앱의 카테고리, 앱의 제목에 있는 단어들 같은 것들로 이 다섯 개, 네 개구나. 네 개의 피처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 마스킹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투타워에서 왼쪽은 셋 A에서만 가져온 피처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마스킹을 하고, 오른쪽은 A에서 셋 A에 있는 피처들은 마스킹을 하고 셋 B에 있는 것만 집어넣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왼쪽 타워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제 앱 아이디, 디벨로퍼 아이디만 보고 이 아이템을 representation 러닝을 하는 거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앱 카테고리, 앱 타이틀, 유니그램만 보고 representation 러닝을 한 다음에 이 둘이 심클리어처럼 시뮬러티를 배우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뭐 타워마다 피처가 정해져 있냐 이런 게 아니라 그때그때 이 마스킹을 어떤 걸 할지는 그때그때 달라지고요. 중요한 점은 서로 겹치지 않게끔 아예 반을 스플릿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셋 A가 뭐 앱 아이디랑 앱 타이틀 유니그램만 나올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디벨로퍼 아이디나 이런 식으로만 나올 수 있게끔 네 개를 두 개씩으로 자르는 방식은 그때그때 달라지게끔 하는 방식이 이제 마스킹으로 정의를 내렸고, 드롭아웃은 뭐 저희가 알다시피 그 카테고리컬 피처에도 되게 원핫이 아니라 멀티핫 카테고리 피처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타이틀인데요.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앱이 뭐 최근에 화제인 앱이 뭐가 있죠? 네, 오딘 뭐 바랄라 뭐 게임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했을 때 각각의 토큰을 따로 하고, 이거를 이제 마치 멀티핫 카테고리컬 피처로 집어넣을 수 있겠죠. 각각이 어떠한 인베딩 테이블에 있다면. 그래서 이 각각을 가져오되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 대해서 그 드롭하는 토큰이 달라지는 거죠. 왼쪽은 원래는 ABCD가 있었는데 왼쪽은 ACD만 집어넣고 오른쪽은 BD만 집어넣는 식으로 드롭아웃 하는 방식,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방식, 마스킹과 드롭아웃의 기법으로 하되 이제 마스킹 스트래티지를 또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마스킹 스트래티지에서 피처마다 마스킹을 할 텐데, 제가 아까 왼쪽에서 이 마스킹은 어떠한 피처들을 두 가지로 스플릿하는 방식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었잖아요. 그런데 태블러 데이터 같은 경우 아니면 그냥 카테고리컬 피처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카테고리 컬럼이 다른 카테고리 컬럼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는 뭐 브랜드라는 카테고리가 그 컬럼이 있고, 하나는 뭐 종류라는 카테고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제가 스타벅스 커피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브랜드는 스타벅스라는 하나의 단어가 스파스 피처가 될 거고, 종류는 뭐 커피가 되겠죠. 근데 이 두 개의 카테고리컬 컬럼을 비교한다고 했을 때 스타벅스인 브랜드는 대부분이 커피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텀블러나 이런 것들이면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스타벅스라는 브랜드가 있다면 종류는 커피가 될 확률이 되게 높으니까 이 두 개의 컬럼은 코릴레이션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스타벅스가 갑자기 여성 의류가 되거나 뭐 골프 용품이 되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이 카테고리컬 피처들 사이의 코렐레이션이 매우 중요하고, 이건 도메인마다 다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좀 같이 좀 나이스하게 다루기가 어려운데, 여기서는 이걸 조금 어, 그나마 고려를 한 방식이 correlated feature masking이라고 해서, 일단은 이 임의의 두 개의 피처 컬럼에 대해서 두 개의 mutual information을 적어요. 그러니까 mutual information이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두 개의 컬럼이 얼마나 co-occurrence 하는지를 바탕으로 계산하는 되게 뭐 간단한 알고리즘인데,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두 개의 카테고리컬 피처 컬럼의 코렐레이션을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으로 구한 다음에,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클수록, 그러니까 서로 카테고리가 연관돼 있을수록 같이 마스킹 되게끔 하게끔 계산하는 게 이제 correlated feature masking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예시로 들었던 브랜드라는 컬럼과 종류라는 컬럼이 서로 엄청나게 correlate 돼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이 브랜드가 만약에 마스킹이 되면 종류라는 컬럼도 같이 마스킹 되게끔 하는 게 마스킹 스트래티지에서의 CFM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투타워 모델 구조, 그리고 심클리어에서의 SSL 구조, 그리고 제가 뭐 마스킹, 그리고 드롭아웃, 어그멘테이션, 이 방식들을 다 합쳐서 보여드리는 그림이 바로 이거고요.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에는 쿼리라고 해서, 이 쿼리가 뭐냐면은 추천 시스템에서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떠한 유저한테 개인화 추천을 한다고 했을 땐 이 쿼리가 유저가 되는 거고, 제가 어떠한 아이템에 대해서 또 다른 아이템을 추천하는 아이템 투 아이템 레코멘데이션이라고 했을 때는 이 쿼리가 아이템이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제가 검색, 뭐 쇼핑몰이나 유튜브에서 검색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검색을 하게 된다면 말 그대로 쿼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되게 다양한 방식이 나올 수 있고, 오른쪽은 이제 대부분 이제 상품을 추천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템이 될 텐데, 이 아이템을 보통은 투타워 구조에서는 왼쪽은 쿼리 타워, 오른쪽은 아이템 타워가 있었다면, 이 모델에서는 이 아이템 타워에 대해서 다양한 어그멘테이션을 방식으로 이 인풋 피처를 변형을 시킨 다음에, 그 변형된 각각의 피처에 대해서 인베딩을 뽑고, 인베딩 뽑은 것들을 바탕으로 셀프 슈퍼바이즈 러스를 통해서 약간의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추가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실험 그 모델 구조였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고, 결과를 보여드리면, 먼저 결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위키피디아랑 앱2앱 인스톨이라는 데이터를 사용했고요. 위키피디아는 저는 이러한 구조 데이터셋은 처음 봤는데, 어떤 위키 페이지가 있으면 그 위키 페이지에 링크된 되게 다양한 페이지가 있잖아요. 그 임의의 두 페이지에 대해서 두 페이지가 서로 링크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네, 링크 프리딕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각각의 페이지는 이 페이지 아이디랑 이 페이지에 속한 단어들의 엔그램들, 그리고 이 페이지가 속한 카테고리 정보가 주어져 있고, 네, 레이블은 링크 돼 있으면 1 아니면 0이겠죠.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앱2앱 인스톨이라고 해서 그 커머셜 모바일 앱 스토어에서 그 앱 각각에 대해서 다른 앱을 추천했을 때의 추천 결과에 따른 유저 피드백을 데이터셋화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시드 앱이 있고, 제가 뭐 슬랙이라는 앱이 있고, 슬랙 앱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캔디데이트 앱들이 있다고 했을 때, 각각의 캔디데이트 앱들에 대한 메타 피처도 같이 주어주고, 시드 앱에 대한 메타 피처도 같이 주어진 상황에서 이 시드 앱과 이 캔디데이트 앱이 클릭되었을지 안 되었을지를 맞추는 그러한 데이터셋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험의 디테일을 설명드리면, 사실 다른 모델을 써도 되는데, 여기서는 구글에서 실험을 할 때 캔디데이트 제너레이션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백본 네트워크는 유튜브에서 캔디데이트 제너레이션에 쓰이는 투타워 DNN을 썼고, 하이퍼 파라미터는 백본 네트워크 가격에는 러닝 레이트, 뭐 소프트맥스 템퍼레처,
배치 사이즈 뭐 이런 거는 워낙 기본적인 거니까 따로 설명을 안 드리고, SSL 파라미터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여기서는 뭐 MTL처럼 슈퍼바이스드 로스가 따로 있고, 거기에다가 SSL 로스를 이렇게 더하는 방식인데, 이 더할 때 뭐 어떠한 가중치로 더할지 같은 것도 하나의 파라미터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피처 드롭아웃을 할 텐데, 이 피처 드롭아웃 할 때 뭐 얼마나 드롭아웃 할지, 예를 들어서 뭐 A, B, C, D가 있는데 드롭아웃 레이트 높을수록 각각의 타워에 들어가는 피처 개수, 그 멀티앗 카테고리에서의 카테고리들이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밸리에이션은 recall at k나 map at k로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험 결과를 설명해 드리면, 일단은 가장 첫 번째 질문은, 그래서 셀프 슈퍼스 러닝이 추천 성능을 더 낮게 좋게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면, 네, 베이스라인 모델보다 추천 성능 자체를 더 좋게 만듭니다. 그래서 뭐 위키피디아나 AI 같이 두 가지 오프라인 데이터셋에 대해서 그 SSL을 추가를 했을 때 더 좋은 성능을 보였고요. 여기서 각각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베이스라인은 그냥 투타워 DNN이고, DO 같은 경우, 여기는 소개 안 됐으니까 넘어갔고, SO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Spread Out Regularization, 그리고 FD는 SSL에다가 피처 드롭아웃만 추가한 거고, FM은 SSL에다가 마스킹만 추가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리고 Our Method라고 불리는 방식은 FM이랑 FD를 같이 한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했더니 차이가 꽤 많이 커졌습니다. 네, 또 하나의 확인하고 싶었던 점은, 추천 시스템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인 데이터 스파시티랑 롱테일에 대해서 어떤 성능을 보여주는지를 본 건데, 데이터 스파시티를 확인하기 위해서 좀 약간 다소 무식하지만 괜찮았던 방식이, 학습 데이터를 10%로 줄여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엄청 스페이스해지겠죠. 그런 다음에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예, 평가를 했더니 오버롤한 성능은 당연히 낮아지겠죠. 데이터를 10%밖에 안 쓰니까. 그럼에도 여기서 제한된 방식이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줬고, 제일 주목해야 될 점은 그 헤드 테일 어널리시스인데요. 오버롤 성능은 어느 정도 향상되는 건 이미 확인했으니까, 이제 헤드가 이제 인기 있는 아이템이고 테일이 인기 없는 아이템인데, 인기 있는 아이템에 대해서는 나아지긴 하는데 뭐 적당히 나아지고요. 가장 기대했던 거와 같이 인기 없는 아이템들에 대해서 훨씬 더 좋아지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베이스라인에 대비해서 얘는 0.0009만큼만 향상됐지만, 위에서는 0.0005에 가까운 성능 차이가 나서 되게 큰 성능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 이 점을 통해서 우리가 애초에 기대했었던 SSL을 통해서 롱테일 아이템들이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게 됨으로써 롱테일 아이템들에 대해서도 좋은 성능을 보일 것이다 라는 기대에 대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그리고 또 하나는 MTL처럼 뒤에 SS 로스를 추가할 때 항상 늘리면 좋은 건 아니고, 뭐 이건 당연한 거겠죠. 각각의 도메인마다 적당히 내리는 게 좋다라는 게 여기서 설명을 됐고, 이건 뭐 별거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제가 아까 뭐 랜덤 피처 마스킹이랑 correlated 피처 마스킹을 비교해 보았는데, 랜덤 피처 마스킹보다 correlated하게 더 유사한 아이템들은 더 유사한 피처들은 같이 마스킹 되도록 하게끔 하는 방식이, 마스킹 스트래티지가 제일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고요. 이 밑에 것들은 뭐 더 다양하게 한 건데, 뭐 no complementary라고 한다면은 두 개의 랜덤 피처 마스킹 할 때 제가 아까 피처를 딱 2등분해서 반은 얘 이렇게 하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왼쪽도 그냥 적당히 반만 마스킹하고 오른쪽도 적당히 반만 마스킹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뭐 겹치는 게 그럼 생기겠죠. RFM보다는. 그렇게 했더니 그냥 RFM보다는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CFM에서 드롭아웃을 넣지 않고 코렐레이티드 마스킹만 추가했을 때도 뭐 성능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둘이 같이 사용했을 때가 제일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 성능 같은 경우에서도 커머셜 앱 레코멘더 시스템에서 온라인 A/B 테스트를 했었는데 기존의 베이스 라인인 투타워 DNM보다도 적게는 1%, 많게는 그 롱테일 아이템들에 대해서는 5% 이상 또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소 제가 좀 말을 빨리 한 것 같은데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을 다시 정리하면 여기서 제안된 방식은 심클리어 방식의 SSL 프레임워크를 추천 시스템에서 가져왔고요. 다만 SSL에서 사용되었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 대신에 카테고리컬 피처에 적용할 수 있을 만한 다양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법들을 만들고 적용해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과정들이 계속 늘어나면 어느 순간은 되게 좋은 성능을 비전이나 NLP처럼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제안한 퓨처 워크로는 NLP에서는 대부분 프리트레이닝 하고 파인튜닝 하잖아요. 물론 요새는 파인튜닝도 안 하는 게 대세긴 하지만 그냥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파인튜닝 하는 방식처럼 그 멀티태스크 러닝처럼 같이 학습하는 게 아니라 SSL만 먼저 학습을 쫙 하고 다양한 태스크, 예를 들면 어떤 거는 클릭을 최대화하는 모델을 만들고 어떤 거는 시청 시간을 최대화하는 모델을 만든다든지 하는 다양한 태스크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는 사실 조금 데이터셋이 너무 마이너한 느낌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 무비렌즈 같은 거에도 안 해봤고, 근데 물론 그거는 추천 성능을 평가하기에는 이 투타워 우저가 좋지는 않겠지만 좀 더 다양한 방식, 뭐 서치 랭킹이나 CTR 예측 모델이나 이러한 다양한 과제에도 적용시켜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